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우리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이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병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거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으며 공무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불철주야 계속된 노력으로 거제시 확진자 7명 중 6명이 완치되었고 다행히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반면 최근 거제시 공무원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공무원 행동 강령, 공직 윤리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시국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해주시는 덕분에 시정이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으로 인해 공직 사회 전체가 비난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몇 년째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강용 시장님께서는 투자 유치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의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출장소를 운영했지만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원활한 업무 협의 및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파견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종사무소는 여러 중앙부처가 직결해 있는 곳인 만큼 의미가 크며 현재 계획에 따르면 경상남도 세종사무소에 거제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이 세종사무소에서 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세종사무소의 운영 경비와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작은 것 하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과정과 함께 성과도 중요합니다. 신중한 추진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2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예,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공무원 행동 강령과 공직 윤리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 공직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우리 시 이미지와 1,200여 공직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공직자의 청렴 업무 특수시책으로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에 따라 연간 5시간 이상의 청렴 교육과 4시간 이상의 공직자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전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에 걸쳐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10회, 청렴 관련 교육 15회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3월과 4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윤리 교육과 사이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저지를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더 높은 공무원의 윤리의식 고치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남도 청년교육, 직원 청년 워크숍, 공직자 사대 폭력 예방과 부패 방지, 갑질 예방 등 업무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기본 자세에 중점을 두고 연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세종사무소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라는 대행 악재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등 지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조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세종사무소는 중앙부처, 지자체 간 유대관계를 통해 국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신속한 정보 취득을 통해 공모사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무소 운영에는 관사 임차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억 1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사무공간의 비용 분담은 경남도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견 직원 선발은 직렬 구분 없이 6급과 7급 중 1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대상자를 검토하여 적임자가 선정되면 정기 인사를 통해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상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 보충질 있으십니까? 답변자는 어느 걸로 하실랍니까? 예, 시장님 답변석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예, 예, 뭐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공고안으로 그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방역 당국 및 공무원 그리고 의료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엠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제시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에 쏟고 있지만 이런 사건으로 인해 거제의 이미지가 정말 실추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 공무원들이 음주단 속에 적발되어 공직기강 회의가 들끓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더욱더 공무원 행동 강령과 공직 윤리 교육을 철저히 해 이런 일들이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세종 사무소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종 사무소를 결정하신 이제 시장님의 이중이 어떠한가 싶어서 일단 질문드립니다. 예, 아까 우리 강 의원님께서 우리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폐지한 것 잠깐 좀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실제 비용에 비해서 성과가 있었는지를 따져볼 때 다소 좀 의문이 좀 있었고 그래서 서울 사무소를 유지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다 판단을 했고 그래서 서울 사무소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간에 국비 확보를 위해 또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어떤 수시로 이렇게 중앙부처라든지 그다음에 세종을 오르내리면서 느꼈던 이제 부분들이 좀 더 자주 접촉하고 그다음에 자주 정보를 좀 쉽게 빨리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늘 좀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서울 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해서 창원시와 그리고 서울 사무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지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서울보다는 세종에 많은 정부 부처들이 지금 입지해 있고 그래서 좀 더 정보를 빨리 취득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고 하는 과정에서도 큰 좀
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경남도에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경남도에서 세종시에 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혹시 각 시군에서 이 사무소 운영을 하실 시군이 있으면은 신청을 하라라는 경남도의 제안이 있었고, 그만큼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남도가 마련한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세무서 직원 파견을 결정하게 됐고, 이후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파견 희망자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 시가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그 사무실 임차하는데 전세금이 좀 들어간 걸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별정직으로 또 새로운 그 사무소 직원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정확한 액수는 뭐 모르겠지만 한 1년에 한 2011년부터가 6,200만 원 됐습니다. 예,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하는데 한 16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은 2011년도에는 한 3억까지가 지출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는 1억 6천 정도가 이렇게 지출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2011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7년간 9억 6,200만 예, 9억 원. 6천, 예. 예, 16이 아니고 1억 예. 6천입니다. 예, 9억 6천. 9억 6,200만 네. 원 예산 사용했고 1년에 약 1억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네, 네, 사용했습니다. 예. 혹시 성과는 알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취임한 이후에 물론 취임 이전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성과는 예, 일단 그 운영 성과에 보고된 이제 바에 따르면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등 29건에 대해서 5,184억 원이네요. 예, 5,184억 원의 확보 성과가 있었다라고 일단 이렇게 시장님도 당시- 아까 이 자료를 보면서 예. 참 의아해서 아마 담당관한테 다시 물어본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18년까지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서울 사무소의 성과가 무려 5,184억 원이나 저희한테 예산을 따왔답니다. 이게 저는 좀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서울 사무소라면 그 서울 사무소를 폐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서울 사무소에서 한 달이 걸쳐서 다 자기 성과라고 치부한 거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서울 사무소의 역할은 재경 향후의 사람들 만나는 거, 그다음 투자 유치할 때 서울 사람들 모으는 거, 그다음에 다른 건 특별하게 거제시 예산을 위해서 따온 성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뭐 예산 확보라는 게 뭐 한두 사람의 어떤 그런 역할로 되는 것들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합된 어떤 그런 성과물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땠다 저땠다 이 판단한 부분들은 좀 적절하지 이제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사무소를, 그러니까 세종 사무소를 이제 시장님께서 맨 처음에, 물론 경상남도 요청도 있었지만 모든 시군들이 18개 시군들이 지금 다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창원같이 이제 큰 이제 시 같은 경우는 따로 아예 사무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군들 중에 6개가 들어가는데 과연 그게 거제시가 들어가서 정말 성과가 낼 수 있는지, 물론 그거는 차후의 일이겠지만 정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는가 싶어서 일단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저희들이 이 국비를 지원받아내는 과정, 그다음에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하는 이 과정들이 저희들이 공모 제안서 제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중앙부처와 접촉하고 그다음에 만나고 일정 잡고 그다음에 설득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조그마한 이제 성과가 나타나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세종에 사무소를 두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제 비용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가 많이 됐습니다. 인건비로 예를 들어서 뭐 연 뭐 억대 이상씩 이렇게 지출되는 그런 상황 같으면 저희들이 굳이 이 사무소를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겠는가. 근데 비용이 실제 전세금 빼면은 실제 저희들이 매달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 직원을 활용한 그 정도의 비용이라면은 세종사무소에 상주를 하면서 우리 시 관련한 업무를 보는 부분들은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정말 국가의 이제 중앙 부처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제시 공무원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이제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 하면서 이제 거제시 업무를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파견을 보내서 그런 사업을 찾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거제시가 더 유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과연 그게 성과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예, 원님 제가 좀 사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이렇게 만나보면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자주 찾아오십시오. 자주 찾아오면은 결국은 들어주게 됩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의례적으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결국 자주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현안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이런 모습들에서 결국은 성과들을 많이 낸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서울이든 세종이든 10분, 20분 잠깐 만나고 내려오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끈을 유지를 하면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업무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은 저는 분명히 성과가 있겠다. 저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듣기에도 지금 정무특보라든지 또 기획 담당 예산관이라든지 지금 세종에 많이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정무특보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세종시에 파견 공무원을 보낸 것보다는 정무특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보내서 먼저 길을 닦는 거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부처에 그냥 불쑥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리부터 일정을 잡아야 되고 어떤 데는 한 달 전에 일정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뭐 2주, 3주 일정이 아주 어렵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잡는 것부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세종에 저희 직원이 파견돼서 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무특보 관련한 부분들은 저는 이 취임하면서 정무특보 참 잘 뒀다라는 생각들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당 관련 일정, 그다음에 청와대 관련 일정, 정부 부처 관련 모든 일정들을 우리 정무특보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시장이 현안을 갖고 가고 싶다고 해서 뭐 불쑥불쑥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잡아내는 역할들을 우리 정무특보가 지금 충실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그 세종의 직원들을 파견하게 되더라도 정무특보라든지 우리 파견 직원이 수시로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아마 업무를 진행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일단 우리가 정무특보를 두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정무특보를 예전에는 이제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는 전국 지자체 중에 18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대전, 울산 이제 큰 광역 도시들은 정무특보를 두면서 예산에 좀 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업무를 많이 맡게 되고 있는데 거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세종 사무소를 이제 만들어서 그 직원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정무특보가 정말 올라가서 그 길을 좀 뚫고 만들어 놓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정부특보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근데 상주를 이제 하게 된다는 그렇죠. 상주를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역할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역할 서울이든 세종이든 정부특보의 역할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단지 이제 우리 세종시의 직원이 파견된 이제 부분들은 세종에 상주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거제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얻어내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이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그렇다고 해서 정부특보 역할이 없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결국 지금 당장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내년 예산도 아니고 내후년 22년 예산을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그렇죠. 예, 또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공모 사업들 더 하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도 지금 또 교육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연결고리가 정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6, 7급 여기 거제시에 계시는 공무원보다는 한 6개월 정도 올해까지는 정부특보가 정말 올라가서 많은 관계부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길을 닦고 그다음에 이후에 내년에 우리 직원이 파견해서 그 역할을 받아가지고 정부특보는 다시 또 다른 역할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특보의 역할이 또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특보를 상주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 직원을 파견을 이제 시키는 그런 선택을 이제 한 거고 저희들이 적임자가 없으면은 보내지 않을 겁니다. 아무나 그냥 직원을 보내는 식의 세종 사무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뭔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선발이 돼서 그 사람이 세종 사무소에 가서 일정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끈기라든지 투지 이런 걸 갖췄다고 판단되는 직원이 있을 때에 파견이 가능한 거지. 아무나 그냥 세종 사무소 무조건 보내야 되니까 신청해라 해서 아무나 선발해서 보낼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그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저희 거제시에 정말 큰 혜택이 저는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가지고 지금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추경 때 예산이라든지 지금 7월 달에 파견한다는 뭐 답변서라든지 이거를 봤을 때 7월 달에 벌써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3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이 판단할 때에 역량이 다소 좀 모자란 부분이라고 시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세 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우리 혹시 희망하는 직원이 있는지 추가로 직원들을 상대로 아마 희망자를 받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예, 희망자를 받아보시고 정말 거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보내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식의 사무소 운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명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의원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의 발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하루빨리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겨 다시 활발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매우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희망이 가득한 우리 거제시 미래를 향해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더 정활동의 역할을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남북 내륙 고속철도 거제 역사 입지 선정 공론화 문제와 사국만 해양프렌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 내륙 고속철도 역사 선정은 2017년 5월 KDI에서 작성한 정부의 남북 내륙 고속철도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에 따르면 거제시의 최종 역사는 상동지역과 사등면 국가산업단지 내 입지를 비교 검토한 결과 국가산단 부지 내 위치로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가산단 계획에도 사등면 기성초등학교 맞은편 인근이 철도 용지로 계획되어 이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또한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도 사등면 국가산단 부지를 철도 종착역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철도가 통과하는 지자체별로 역사를 유치하려는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거제시 내에서도 최종 역사의 유치를 놓고 지역 간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국가산단 대상지 일원을 부동산 투기 및 계획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2013년 12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2016년 3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경상남도는 2020년 2월 28일 사등면 사곡지역을 토지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기간은 2020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2년간이며 KTX 역사를 포함한 국가산단 최종 승인은 3년째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6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사등 면민들은 국가산단 조성산업 지원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최종 역사를 계획했던 지역임에도 제2, 제3의 다른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나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현재 남북 내륙 고속철도 거제 역사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종 역사 결정은 언제 되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는 공론화라는 위험한 행정 발상으로 최종 역사 입지 선정 문제를 시민들과 시의회에 떠넘기려 하지 말고 우리 거제의 백년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가업임을 깊이 인식하여 오래전부터 계획된 바와 같이 남북 내륙 고속철도의 종착역인 거제 역사를 사등면 국가산단 내로 결정하여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시민들 간의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과거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와 같은 불상사가 반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거제를 망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등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사곡만 해양프렌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와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제시는 국가산단 대상지 일원을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계획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2013년 12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2016년 3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경상남도는 2020년 2월 28일 사등면 사곡지역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며 2022년 3월 1일까지 2년간이며 국가 산단 승인은 KTX 역사를 포함한 3년째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 사업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어야 하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으면서 6년째 자다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등면, 사등리 및 사곡리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국토교통부 승인 지연으로 보상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된 지금도 토지거래와 개발 행위의 제한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민원과 다양한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 발언과 서면 질문을 통해 어려운 우리 거제 지역 경제를 타개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 산단 조성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필요하다면 구역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산단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단지인 만큼 그에 걸맞는 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소속한 국토교통부 승인 및 착공을 위해 거제시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책 없이 사업이 장기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등 백민들은 성공적인 국가 산단의 소속한 추진을 누구보다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기다려온 사등 백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낙후된 사등면 지역의 균형 발전은 물론 세계적인 조성 해양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거제시는 국가 산단 조성 산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거제시는 현재 사곡만 해양프렌트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종 사곡만 해양프렌트 국가 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언제 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말 의회 본회의장이었었나요? 저희들이 용역 자료를 세 군데 추천했다고 했을 때에 의원님들께서 왜 공론화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하냐라고 우리 의회에서 했던 얘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시민의 뜻을 묻는 공론화를 진행하니까 왜 공론화를 붙였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제가 답을 드려야 될지 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론화는 주요 우리 거제 현안에 대해서 공론화는 우리 거제의 첫 시도된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이 공론화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까지 좀 신뢰받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고, 저는 어쨌든 이 역사 문제가 우리 거제시의 미래를 보고 거제 전체의 입장에서 이 역사 문제가 결정되어야지 특정 지역의 지역 이기주의, 특정 지역의 이익에 매몰된 채 역사가 흘러서는 역사 입지 문제가 흘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늘 가지면서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의 뜻을 묻는 공론화 방식을 고민하게 됐고, 의회 의원 여러분들과도 사전에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통해서 공론화 방식으로 후보지를 제안하는 그런 과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까 우리 이인태 의원님께서 상동 지역과 사곡 지역이 KDI 분석에서 두 군데를 검토하다가 사곡 지역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질문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과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그때 당시 국가 산단을 유치하기에 좀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전략적 수단으로 삼아서 도시계획의 기본 계획의 역사 부지를 그려놓은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구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그 사고에 입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확정을 주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의 거제시 의견 제출 독촉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거제시 의견을 올려야 되었었고 그러면은 우리 이인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국이 정해졌으니까 사국 하나만을 올릴 건가? 그 다음에 거제면도, 상동도, 그 다음에 저희들 보니까 연초, 장목까지 다 자기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인태 의원님 말씀대로 사국 하나만 우리 거제시의 의견으로 올리는 게 과연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고 시민 다수의 뜻을 반영한 결과냐 이런 고민들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우리 집행부가 용역 자료를 토대로 해서 원님들하고 조율을 거쳐서 이곳으로 후보지를 정한다라고 올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과연 또 바람직한 답이었겠느냐 이런 고민들도 분명히 좀 있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여론조사 그다음에 또 시민참여단 그다음에 수기 토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금고안이 제출이 됐고 그 금고안을 저희 시가 국토부에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최종 결정은 국토부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보지만 저희 시의 입장은 어쨌든 우리 시가 공론화를 거쳐서 올린 두 역사지 중에 한 곳이 선정이 돼야 그 시민들의 그 뜻을 반영하는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의 그 판단들이 국토부에서 나와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인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 선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수 주요 해난인 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역사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 내 소모적인 논쟁 및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하여 지난 2월 28일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시민 참여형 공론화 방식 추진을 합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 특정 집단과 이해관계가 없는 갈등 관리, 법률, 통계, 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여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1일 최종 금고안을 제출받아 다음 날인 4월 22일 국토교통부로 25만 거제 시민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 입지 최종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공론화 과정은 지역사회에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역량과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제 역사 입지 문제를 공론화로 풀겠다는 것은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뜻을 읽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능동적인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기토론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과 각 후보 지역별 대표자께서는 한 목소리로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합의하였으며 조기 착공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거제 미래 100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남부내륙 철도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5만 시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사국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4년 1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당 개발로 확정되었으며 2015년 9월 사업 시행자 민간 합동 SPC를 설립하여 2016년 4월 국토부에 국가산당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 반영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68개에 이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 11월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삼성 등 대기업을 포함한 실수요 기업의 SPC 직접 참여 등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7월 취임 후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대우 삼성 양대 조선소 대표와 LH 부사장 및 상임이사 면담 등을 실시하여 국가산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기업 공기업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경남도지사 등 주요 정책결정권자를 만나 그제 지역의 어려운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그 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과 조속한 승인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지속과 대기업을 비롯한 참여 실수요 기업의 재정 악화 등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대체 방안으로 경제성과 분양성 확보가 용이하고 대규모 매립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어울려 경남개발공사 등 공기업 참여는 물론 조선 관련 앵커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개발계획 1단계 사업에는 해양 플랜트와 연관되는 업체가 국가산단 입주를 위한 투자 예정이 있어 현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투자자 검증 및 실현 가능성 확인,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사실상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는 등 업무 여건이 개선되면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금년 내 국가상단 승인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인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예, 나와서 보충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어느 분을 하실랍니까? 시장님, 시장님 보조석에 나와. 시장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우리 사등 우리 주민들께서 국가산단과 KTX 역사 관련해서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듣기만 듣고 내용은 모르십니까? 연명부만 4천 몇백 명 되는 연명부만 제가 얼핏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잘 모르신다고 말씀입니까? 예, 내용을 좀 본지는 예,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인용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와 경상남도는 지난 2016년 3월 국토교통부의 사등면 사구 일대의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산단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해양 플랜트 산업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 연관 첨단 산업이 들어서는 일반 산업 용지와 함께 주거, 문화, 교육, 여가 공간의 복합 산단 계획에는 김천, 경북 김천, 거제 남북 내륙철도까지 고려한 철도 역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개발 확정 발표가 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 2017년 2월 공유수면 매립 중앙연안심의회를 통과했고, 2017년 11월엔 중앙산업단지 계획 심의회 심의도 가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 사업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어야 하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으면서 6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까 전에도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국가산단이 승인이 되면은 KTX 부지를 국가산단에 매립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말이 속도를 잡기 위해서 이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에 저희들은 공론화가 되었다는 의미로 공론화를 하는 게 맞는 그런 내용으로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지금 저희들이 공론화를 했는데, 공론화를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예, 저희들 용역과 그다음에 시민 설문조사 그다음에 수기단 구성 그냥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 공론화도 사실은 이제 우리 아까도 시장님 말씀처럼 그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공론화를 좀 추진해야 되는데, 또 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공론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또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뒤늦게 준비가 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 역사 입지라는 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전 방식으로 영역 자료를 통해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떤 행태로든 시민들의 뜻을 물은 후보지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선거 국면이 끼다 보니까 저희들이 간혹 이 총선 국면에서 괜한 오해라든지 엉뚱한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선거 이후에 총선 이후에 일정을 잡아 갈 것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로드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정확하게는 이제 경남 추진단이죠. 경남 서부청사 추진단으로부터 빨리 의견들을 좀 제출해 달라. 뭐 4월 말, 5월 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한 6월 말 정도로 우리 거제시 의견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일정들을 준비를 좀 하려고 했었고, 근데 국토부에서 시를 이렇게 제청을 하면서 4월 말까지라도 좀 의견을 좀 올려달라. 라는 그런 재촉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럼 우리 거제시 의견을 올릴 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계획상의 사고기로 역사 부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 거제시 의견은 사고기요 이렇게 올리는 게 과연 좀 맞을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우리 시민들의 또는 의회의 의견들을 좀 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확인한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 의견을 내는 게 바람직할 건지 이런 이제 고민들 속에서 결국은 시간이 좀 짧았지만은 모든 것을 오픈한 상태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그러면은 시민들이 뜻을 묻자 그리고 그 시민들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 거제시 의견을 내자라는 과정으로 추진돼 왔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앞전 시장님께서 이어온 사업인데 그게 참 상황에 따라 지금 이 코로나나 이런 실정에 따라 이게 좀 녹록지 않는 그런 뭐 부분은 인정을 하고 사실 앞전 시장님께서 뭐 이런 공론화나 이런 거를 사실은 뭐 미처 못 챙겨서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승인이 6년째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헌늘박스 문제라든가 침수 문제 그다음에 도서가스 인입 문제, 그다음에 우리 통학로 이런 민원들이 계속 이 사업이 진척이 되지도 않고 이렇게 민원이 밀리다 보니까 고충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등의 우리 민원들이 특히 토지주들께서 최근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더 연장이 안 되도록 토지 거래 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장이 안 되도록 사업이 안 되면 뭐 빨리 포기를 하고 더 이상 민원을 좀 최소화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시장님께도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두 차례, 네.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사등 주민들 볼 때는 좀 행정이 좀 오락가락하는 이런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일관성이 좀 없다는 그런 내용들을 불만들이 많습니다. 특히 화물주차장 관련해서 사단성 검토가 상동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동 모래실로 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또 행정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이 계속 또 더 가중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동의 화물터미널 부분은 산을 하나 덜내는 겁니다. 산을 하나 덜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동 쪽으로 화물 트럭들이 주차장을 이용한 그런 부분들을 상상을 해봤을 때에 과연 그 교통 민원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낼 건가. 그리고 상동 쪽의 화물터미널 부지로 예견이 됐던 부분들은 이제 민자가 들어와서 그 산을 깎고 거기다 그 공영 화물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문화센터를 짓는 이런 것들로 이제 아마 구상이 됐던 것 같은데 과연 그런 현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거냐. 근데 지금 화물 주차장에 대한 지금 필요성은 시급성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화물차를 제대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택가라든지 도로변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사업자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은 결단을 내려서 새로운 그 화물 공영 주차장 부지를 찾아서 빨리 그 화물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좀 했던 이제 그런 결과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 그 만약에 상동 쪽 화물터미널 그 부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면은 아마 화물 공영 주차장은 모르겠습니다만 10년이 가도 아마 첫 발을 띄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있었습니다. 방금 그 시장님 말씀처럼 그 화물 주차장도 사실 상동 그 지역에 한도 드러내야 되는 그런 문제와 그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시 타당성이 검토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도 대체 부지를 우리 사고 모래실로 했는데 사실은 유치하고도 우리 그 사고 그 모래실 주민들은 또 반발이 또 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금 사전에 조금 행정하고 지역 주민 간에 이 오해가 안 생기도록 좀 하시고 좀 이전을 하더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사고 그 모래실 그 공영 주차 화물 주차장도 사실은 그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 경사로에다가 위험한 그 도로변이기 때문에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단단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장님 그 4월 20일 국토교통부에 25만 거제 시민의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네, 제출했습니다. 예. 그러면 의견서 제출에만 그칠 게 아니라 시민들의 뜻에 따라 의견에 따라 반드시 반출될 수 있도록 일이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이제 몇몇 이제 언론들에서도 이제 그런 지적을 이제 하는 걸 봤습니다. 거제시가 의견을 올렸는데 이 의견과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또 언론 보도도 이제 제가 이제 본 적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선정을 하게 될 텐데 저희들 바람은 우리 시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 후보지 중에서 선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은 그 최종 결정권자가 국토부라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 남겨놓은 부분도 언론에서 한 그 기사 내용하고 조금 별반 좀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그 시민의 뜻과 맞는 곳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정에 그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사고 그 해양 프렌터 단지 그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모래실 주민들께 국가 산단으로 인하여 평생 일궈온 터전을 고스란히 내어줘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사고 모래실 주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사고 그 주민들께 그 혜택 해양 산단, 국가 산단 유치 시에 조금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 그 일자리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형님, 예. 네. 심각을 뛰어넘어서 사실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우리가 그 일자리나 이런 거를 많이 우리 행정에서 챙기고 있는데 사실 그 해양
브랜드 국가 산단이 되어지면은 기대 효과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그 건설 경기나 그런 기대 효과가 엄청난데 시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거제는 어떤 새로운 먹거리 산업들을 만들어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먹거리 산업에 있어서 제조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광 산업을 강조를 많이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먹거리 산업 관련해서는 제조업을 능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선업이 계속적으로 10년, 20년 호황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그 먹거리 산업을 유치해내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 산단이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국가 산단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인뿐만이 아니고 성인 이후에 건강한 제조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그 대기업인 D사와 S사를 보면 아직도 우리 거제시의 부지를 못 깨서 외부로 불가피하게 그 기자재 그 부지를 구하러 다니는 실정을 겪었고 제 역량으로 안 돼서 사실은 시장님께도 찾아가서 기자재 부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외지에 나가지 않도록 시장님께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이나 보관이 있습니까? 지금 실제 일감이라든지 이런 그 물량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양대조선소가 추가적인 부지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신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 양대조선사 쪽에서 부지 제한 의뢰가 온대되거나 이런 이제 상황은 좀 전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양대조선사에 이런 부지 있으니까 여기에 기자재 공장을 좀 지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단계는 아직까지 나가고 있지 이제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외부 쪽으로 공장을 확장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 지역 내에 그 공장을 짓거나 그다음에 부지를 확보하거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다리지 말고 사전 선제 대응을 좀 해주십사 하는 적극 민원을 펼쳐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단계별 국가 산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안으로 필히 이루도록 하신다는 그 답변이 의지가 강하신 거로 보이는데 올해 안으로 승인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좀 장담하기 좀 어려운 이제 부분들이 저희들의 노력 여하와 관계없이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정부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난다, 나지 않는다, 장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현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에서는 다양하게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그 의지의 좀 표현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유가도 하락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또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때가 지금 우리 거제 먹거리를 준비할 시기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기쁜 소식만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점심때입니까? 우리 그 식사하면서 오늘 생일자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이 충무공 이순신이 태한 475년 전에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의 무역 보복 관계,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를 보면서 과연 저런 나라한테 우리나라가 침탈을 당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충무의 생일을 계기로 해서 이 이후의 자리우들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잔해를 선포합니다.